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리츠 시장은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65%를 기록했고요. 전주에 마이너스 0.08% 기록한 데 이어서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리츠 시장은 한 주 동안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주 초반에는 상승세로 시작했으나 주 중반에는 하락세로 전환됐고 주 후반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보면 ESR 캔들스퀘어 리츠 약세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상증자 여파로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지난 9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이후 이제 지난 10일 하루 동안에만 3% 이상 하락하는 등 한 주 동안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면서 유상증자는 주가 하락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 코랑코 더원리츠의 주가 흐름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코랑코 더원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내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긴 했지만 지난주에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9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지표,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물가와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해서 전문가 예상치인 2.4% 상승을 밑돌았고 2021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이제 CPI 상승률 둔화와 관련해서 이제 현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을 앞두고 재고를 확보해서 단기 충격을 흡수했고 또 인플레이션 영향은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미국과 중국 간의 90일간의 관세 인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처럼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엇갈리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당분간은 금리 인하보다는 간방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소비 심리 위축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이제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지난 3월에 1.7% 증가에 비해서 뚜렷하게 둔화가 됐습니다. 이 같은 이제 소비 부진이 향후에 또 미국 경기 둔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지난 15일에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에서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은 최근 어떤 그런 관세 전쟁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구조와 정책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제로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귀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큰 거시경제 지표 발표는 예정되어 있지 않는데요. 다만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이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살펴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2개 리츠가 상승하고 6개 리츠가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입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한 주 동안 5.06% 하락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중 여파로 풀이되고요. 이어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마이너스 3.6% 그리고 마스터 프리미엄 리츠도 마이너스 1.15%를 기록하면서 하락폭이 큰 리츠였습니다. 반면에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는 1.74%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가장 컸는데요. 다만 이제 한 주 내내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에만 3%대 상승을 했고 또 13일 에도 1.69% 상승을 했지만 또 22일에는 또 이제 3.35% 하락하면서 변동폭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22일이 아니라 15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코랑코 더원리츠의 변동폭이 컸던 이유로 시장에서는 이제 특정 사모펀드 매수세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겪은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랑코 더원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부침이 크긴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4월 중순 이후로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은 8.92%로 1위 코그랩 다음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3일 장중에는
5,43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난코터 원리츠 외에는 D&D 플랫폼 리츠, 롯데 리츠, 미드레스 글로벌 리츠가 1%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14일에 NH오런리츠가 하이트진로 수초사업 편입을 마무리했죠. 이 하이트진로 수초사업 같은 경우에는 KB자산운용이 매각한 자산이고, 하이트진로가 오는 2032년 6월까지 이제 마스터리스를 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향후 약 7.3년간의 마스터리스 기간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서 향후 약 7년간 연 7.0%의 안정적인 배당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H오런리츠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번 하이트진로 수초사업 편입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연 300원 이상의 주당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이제 NH오런리츠가 이제 하이트진로 수초사업을 인수하는 가격은 2,400억 원이고, 실제로 이제 부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제 더 큰 총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총 투자 비용에서 NH오런리츠가 투자하는 금액은 보통주 850억이고요. 나머지 이제 1,710억 원은 대출로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트진로 수초사업 같은 경우는 NH오런리츠에 편입된 자산 중에서 투자 규모로만 놓고 보면 분당 스퀘어 다음으로 이제 큰 규모이고요. 다만 구분 소유 건물이고, 향후 하이트진로 수초사업 임대계약 종료 시에 또 이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업용 부동산 업계, 부동산 자산 운용 업계에서는 이 하이트진로 수초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NH오런리츠가 폭탄 돌리기의 끝을 잡았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NH오런리츠가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향후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스밸류리츠가 제11기 주당 배당금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주당 배당금이고, 주당책 173원을 지급한다고 이제 지난 15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고, 앞서 이지스밸류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2년 동안 연 8% 목표로 배당률을 상향했고, 이 배당률 상향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로 연평균 600원 이상을 배당을 하면서 배당률 목표치 상향 기간 동안 이 목표 배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후에 또 당시 11기 주당 배당금은 170원 수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제 11기 배당금도 그 제시했던 수준만큼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제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한해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불거졌었는데, KB스타리츠가 지난주에 이제 3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만기는 3년이고 금리는 고정은 5.4% 수준인데요. 이번에 회사채 발행하는 이유는 운영자금 마련과 이제 한해지 정산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고요. KB스타리츠 경우에는 이제 오는 6월에 3년 전에 체결한 벨기에 오피스 투자금에 대한 한해지 계약 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KB스타리츠는 규정에 따라서 투자금에 대하여 100% 한해지 계약을 체결했고요. 2022년 한해지 계약 당시에는 이제 유로화 환율이 1341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1560원 수준이기 때문에 한해지 정산금 마련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